좋은 아침입니다.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타쿠가 전합니다. 먼저 KDB생명의 이번에는 매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생명에서 9월 30일자로 건강관리 앱인 헬로를 출시했습니다. 어떤 기능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8월, 9월 코스피를 이끌었던 연기금이 4분기에도 이끌어 줄 수 있을까라는 내용과 함께 몇 가지 투자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KDB 생명이 매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죠. 실제 201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RBC 비율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할 만한 인수자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단 11월 초에 예비 입찰을 통해서 투자 이용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적격 인수 후보를 발표를 해서 올 초 안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내년 초에는 매각을 종료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KBD 생명의 세전 영업이익 규모가 2017년에 무려 마이너스 623억이었는데 작년에 64억, 올 상반기 69억으로 엄청나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 KDB 생명도 과거에 팔아놨던 7%짜리에 준하는 이러한 금리를 보장한 저축성 보험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수년간 이제 이걸 구조조정하면서 결국은 저축성보험을 당연히 팔지 않았고, 만기가 다다른 소비자들한테 해지를 유도하면서 이런 재무 건전성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6월 이제 이러한 이제 노력을 해서 6월 말 기준, 지난 6월 말 기준 보장성 보험 비중이요 무려 8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업계 평균이 22%인데 상상을 초월한 수치죠. 그리고 최저보증 금리가 연 2, 3% 수준인 금리형 계약 비중도요. 2016년에는 이게 26%밖에 안 됐는데 이게 56%까지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RBC 비율도 2016년엔 125.7%, 2017년 말에는 108.5%밖에 안 됐는데 작년 초에 유상증자 걸치면서 올 6월 말 기준으로는 무려 232.7%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구조도 좀 좋아지고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게 또 200여 개에 달았던 전국 지점수를 60개까지 줄이면서요. 앞으로 이제 비용도 엄청 절감하면서 수년 내 좋은 이익을 내서 업계 7위권 내에 진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잘 매각이 돼서 또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보험사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KDB 생명 상품의 그 갱신형 정기보험을 주로 판매했었거든요. 예. 자, 그리고 하나생명의 건강관리 앱 헬로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헬로가 어떤 의미냐? 헬스랑 로그, 건강을 뜻하는 헬스 그리고 기록한다는 로그를 합한 단어로 헬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안녕이라는 뜻도 이제 단어에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느냐? 예, 사용자의 건강검진 정보와 일상생활 정보, 활동량이나 영양, 수면 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은요, 과거 10년치 건강검진 정보를 한눈에 보여줘서 동시에 이제 건강 수준의 나이로 환산을 딱 시켜서 생체 나이를 분석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식단 영양 분석 기능도 제공을 하고
활동량과 수면 등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분석해가지고 이런 차트들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나생명 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재택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주식 시장에 뭐 물꼬를 댄 거죠. 8월 달에 2조 5천억, 9월 달에 거의 2조 4천, 5천억 가깝게 매수를 계속하면서 무려 8, 9월에 연기금의 매수를 통해서 코스피가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연기금이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거는요. 이 연기금의 이제 운영본부에서 설정한 자산 비율 비율과 국내 보유 주식 목표치가 있는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평가 금액이 낮아지니까 더 매수함으로써 이 비율을 맞추는 거죠. 비율의 목표를 두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할 수 있었었는데 그럼 과연 4분기에도 이게 이어질 것이냐? 현재 설정한 목표치로 보면은요. 지금 주식 보유액은 117조인데 단순 계산으로 하면 목표치가 131조니까 아직도 이를 채우려면 14조 원 가량의 추가 매수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분기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런 매수가 이제 보류가 된 것처럼 지금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트럼프 탄핵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4분기에는 이 매수세가 보류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 일단 어제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강남 부자들이 해외 투자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뭐 부자들이야 이제 정보에 대해서 매우 밝고 또 주변에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풍성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일반인들보다 정보를 빨리 얻고 또 빨리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미 2, 3년 전부터 해외 주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 그리고 달러 채권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뭐 지난해 말에서부터 올초까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스타벅스, 엔비디아 같은 이러한 미국 우량주라든가 항서제약, 귀주모테주 등 중국 대형주에 대해 투자를 해서 짤짤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들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충분히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보니까 매수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 평균 매수액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가 8월 말까지 마이너스 3.59%인 반면에 미국 S&P는 16.74%, 상하이는 15.73% 이렇게 두 자리 넘는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 이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이러한 투자 성향을 참고할 필요가 좀 있어서 기사 내용을 갖고 와봤고요. 그리고 예, 이제 투자 용토 넓히는 K먼이라고 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베트남에 투자해야 된다라든가 뭐 또는 뭐 모디 총리에 대한 이야기 또 뭐 1, 2분기 때 좋지 않은 성적을 내서 경제 성장을 꾀하는 인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신하는 제조국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대체국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아예 이 국가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세에 어떻게 보면 뭐 발을 디뎌 놔야 된다, 발을 얹어 놔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베트남의 수출 1위 품목이 바로 이 새우 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우 치어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해서 이것이 2위 품목인 쌀보다
무려 엄청나게 쌀이 25억 달러인데 지난해 이 치어 수출이 38억 불로요. 1위 품목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엣 우기라는 기업인데 10년간 연평균 38%나 성장을 했다라는데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지난해 375억을 투자한 한국 토종사모펀드인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 그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중국 대체 기업으로서의 생산국으로서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이제 지난해 7.1%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더 성장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SK그룹이 베트남 1, 2기 그룹인 뭐 빈그룹 많이 들어보셨죠? 마산그룹에 연이어 투자한 것도 국가 성장세에 주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과 SK가 함께 마산그룹에 1,700억, 빈그룹에 2,300억 투자했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나 IMM 인베스트먼트도 투자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보다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또 뭐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하면은 그 인구는 4위 인구고 젊고요. 또 정보 기술이 발달했지만 금융 등의 수준이 이제 그 정보 기술이나 금융 등의 수준이 아직 좀 낮아서 잠재 성장력이 높기 때문에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C88이라는 인도네시아 금융업계의 그 지갑 병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금융 같은 것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인구 대부분이 은행 등 금융 서비스에 되게 소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보급이 확산되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제 일반인들의 신용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체로 개발해서 월 이용 고객이 무려 2,500만 원에 달하면서 3년 안에 기업 공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일정 규모의 뭐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러한 궁핍을 메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도 있는데 베트남의 뭐 인구의 60% 이상이 은행 계좌가 없고 전자상거래의 90%가 현금으로 결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비효율성을 없애는데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투자의 기회가 있는 곳이 분명히 있고요. 이러한 시장에 좀 더 눈을 좀 기울인다라면은 굉장히 그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 그 헬로 모바일 알뜰폰을 쓰면은 10% 적금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헬로 적금 10 유심 요금제를 출시하는데 이게 6종이 출시가 되는데 이 요금에 가입하면은요. KB 한행은행과 제휴된 적금을 둘 수 있는데 기본 금리가 연 1.3%, 우대 금리가 1.7% 그리고 만개 캐시백을 7% 주니까 10%짜리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을 가입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납입 한도는 월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요 기사까지 보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출발 활기차게 하시고요. 어제보다 좋은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